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Please, do try this at home.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먼트 3D의 마지막 강좌이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튜토리얼로는 마지막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아는 거는 두서는 없긴 해도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거나 안 다뤘던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먼트 3D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보통은 원래는 폼, 파티클 시스템인데 제가 그걸로는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안 쓰는데 어쨌든 그 기능을 몇 가지 이야기를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안 써요. 실무에서는 이런 거를 좀 그냥 안 쓰죠. 이 커스텀 레이어에서 텍스트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씬으로 들어가서 어떤 제가 소스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본 도형. 그리고 노 스무스를 한 다음에 세그먼트를 낮춰서 보석 같은 어떤 오브젝트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요. 얘를 이 스마일 글자에 이렇게 박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여기 리플리케이터라고 하고, 전에 강좌했죠. 첫 번째 강좌 때. 여기서 그냥 레이어를 설정한 다음에 커스텀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스마일을 설정해주면 얘가 지금 스마일이란 글자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개수를 늘려주면 여러 개가 보일 거고요. 여기 대충 스마일이란 글자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하나 보면은 쉐이프 스케일이라는 건 이 스마일 자체의 어떤 형태가 커지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 크기에서 파티클을 줄이고 싶으니까 파티클의 스케일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정도 하고요. 2. 그리고 랜덤 값을 제 마음대로 임의로 8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좀 늘려보죠. 그러면 스마윌이라는 텍스트가 생겼죠? 이 보석 같은 것들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 보석들이 사이즈가 랜덤하게 쓰면 이번에는 이제 회전도 좀 랜덤하게 해주죠. 로테이션 랜덤이라고 있으면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벽돌처럼 박혔습니다. 끝났고요. 이게 재질을 보석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다면 딱히 여기 있는 걸 써도 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리플렉션 값만 이빠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맵을 이런 스튜디오 말고 그냥 이런 걸 해주면 좀 더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들겠죠. 끝났고요. 여기다가 라이트를 설치해주고, 간단하게 텍스처를 좀 이 아웃풋에서 텍스처를 설정해주면 렌더 세팅이구나. 어디 봅시다. 이거는 환경 맵의 위치 값을 바꾸는 거고요.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바꾸고, 이거는 간접 조명인데 그냥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틀어도 상관없긴 한데, 틀고, 섀도우는 그림자를 생성하는 건데 딱히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레이 트레이스가 좀 더 그냥 좋은 거예요. 대신 좀 무겁고요. 섀도우 매핑은 이렇게 이 조명을 뭘로 하는가에 따라 스팟도 있고 포인트도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각각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대체로 웬만해서는 그냥 레이 트레이스를 때립니다. 좀 느리긴 해도.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역시 이 겹치는 면이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 트레이스가 있는데 레이 트레이스가 좀 더 자동으로 좀 잡아주는 거고요. 뭐 이 AO는 뭐 기본으로 이렇게 더 수치를 줘서 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레이 트레이스가 무겁습니다. 뭐 지금은 딱히 이런 걸 안 해줄 것 같고 조명에서 뭐 세기도 좀 밝게 해주고 그리고 환경 맵을 조금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계속 어떤 움직임이 가 있을 거고요. 반짝반짝. 얘가 이미 반사 재질이 있는데 반사 재질이 갖고 있지만 주변에 제가 저번에 3D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반짝반짝거린 거라도 주변이 암실이면은 뭐 반짝거리는 게 전혀 보이지 않을 거고요. 반사판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보석 자체가 움직임이 가야 어떤 반짝거림이 보입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서 뭐 모션을 잡을 때 해야 될 거고요. 지금은 뭐 반사판을 움직이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될 거고 여기서 인위적으로 뭐 스페큘러로 빛의 세기를 세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리플렉션으로 이 반사값을 좀 더 선명하게 받는다거나 왜 티가 안 나냐? 뭐 티가 안 나네? 뭐 여튼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보석 같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좀 더 뭐 효과를 내고 싶으면은 나중에 뭐 이런 그로우든 뭐 스타 그로우든 뭐 이런 걸 주면 이 반짝이 효과가 나겠죠. 좀 더 뭐 두 개를 막 어쨌든 최종은 나중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폼처럼 아주 간단하게 뭐 쭉 보석들이 퍼져 있다가 이 어떤 오브젝트로 생성되는 모션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 리플렉트에서 쉐이프 없고 이건 뭔지 딱 필요 없고 여기 리플리케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서브 모식이 있죠. 스캐터를 해도 상관없고 얘를 해도 상관없긴 한데 스캐터면 어쨌든 으깨져 있는 거 이렇게 퍼뜨리고 뭐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셋넷 다 0을 하면 보석이 있다가 그냥 카메라까지 그냥 키를 간단하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메라가 이렇게 뭐 보석이 돌다가 뭐 이런 보석들이 텍스트가 되는 모션이 생기겠죠. 뭐 이런 걸 하는데 실무에서 이런 걸 쓸 일이 거의 없죠. 뭐 좀 유치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 레이어 자체가 먹기 때문에 뭐야 너는? 레이어 스마일 이거는 뭐 필요 없고 서페이스 이걸로 크기를 조금 사이즈가 되게 작게 들어가지네. 파티클 사이즈 말고 쉐이프 사이즈를 어떻게 하지? 예, 스케일 쉐이프 스케일 이걸로 좀 인위적으로 해주면 되겠구나. 아까랑 어쨌든 똑같고요. 얘를 그냥 이걸로 만든 거는 여기서 뭐 바꾸면은 그거에 맞는 아무 형태가 생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필요 없고 뭐 별이라고 하자 하면 얘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뭐야 이거 뭐 별 모양으로 뭐 합쳐지겠죠. 근데 뭐 이런 거는 계속 말하지만 쓸 일이 거의 없고요. 이번에는 레이어가 아닌 요 3D 오브젝트라는 건 3D 자체의 모델링을 이렇게 똑같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이루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면 지금 이 보석으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럭비공이다 치면 럭비공이다 하면 당연히 얘는 럭비공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 거고, 역시나 뭐 텍스트로 바꿔주면 텍스트로 바뀔 테고요. 역시 이런 건 쓸 일이 없으니까 뭐 그냥 어쨌든 보여드린 거고, 또 쓸 일은 없지만 여기 기능에서 설명하다 말랐던 게 이건 무거우니까 그냥 다시 얘로 하고, 컴퓨터가 똥컴이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걸로 3D 모델링을 아까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비행기로 하죠. 이번에는 3D 모델링을 할 때는 따로 이 1번과 1번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넣습니다. 한 폴더에다 넣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초반인가 두 번째 강의 때 이거 잠깐 뺀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클릭하는 순간 이 오브젝트는 여기에 이렇게 소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3D 레어의 오브젝트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본이고요. 건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OK를 하면은 지금은 이게 레이어로 돼 있는데 다시 포인트로 기본으로 갔다가 요 3D 오브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아까 지정했던 얘가 일로 박히는 거죠. 키들은 다 필요 없고, 이제 뭐 스캐터도 깨져 있다가 이렇게 뭐 변신되는 거고.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잠깐만, 이거는 지금 개수가 작아집니다. 그냥 임의의 수예요. 100이면은 최대한 이 3D 모델링에 이 오브젝트 표현을 다 표현한다는 거고요. 모델링을. 이 위치의 값이 뭐냐면은 3D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마스카처럼 모델링을 할 때 어떤 뭐 패스 그런 값이 있습니다. 뭐 로우 폴리로 작업하든 뭐 하이 폴리곤으로 작업하든 뭐 이런 패스를 나누죠. 여기에 포인트를 기준으로만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게 뭐 되는 거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쓰고 뭐 또 어떻게 좀 응용을 하자면은 얘를 2번으로 해서, 이건 다시 기본으로 해야죠. 얘는 모델링으로 쓸 거니까 2번으로 해서 얘를 그냥 와이어로 표시하고, 와이어 0.5가 안 나오냐? 8. 이 정도. 사이즈가 좀 다른가 보나? 43.2. 2번에 쉐이프. 이건 반복.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눈찜짝으로 맞춰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얇구나. 다시 와이어를 1번으로 해주고, 하여튼 뭐 이런 기능입니다. 100으로 해주면은 뭐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에 최대한 붙는 거고, 이거는 뭐 크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냅두고, 파티클 사이즈를 좀 더 작게 해서 뭐 1. 뭐 이런 기능입니다. 뭐 어쨌든 얘나 아까 그거는 전혀 쓸 일이 없고요. 다시 다 지우고, 가장 엘리먼트에서 흔하게 쓰는 건 텍스트 모션이죠. 텍스트 모션의 뭐 단점이나 어떤 제약된 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스텀 레이어에서 텍스트 스마일이라고 하고 1번. 넌 뭐냐 2번. 이거 필요 없지. 이 스마일이란 텍스트를 3D 텍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강의한 것 같은데 무조건 익스트루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제가 설정했던 텍스트에 이게 3D로 생성이 됩니다. 이 패스는 뭐 2번, 3번 지정한 거로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 베벨이라는 게 뭐냐면은 3D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익스트루드는 그냥 패스 자체를 직선으로 뽑고요. 베벨은 직선으로 뽑은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뽑아줄 수 있는 어떤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베벨 카피라고 1이라고 있는 거는 이게 한번 있다는 거고 2를 하면은 이 설정을 다시 할 수 있어요. 두 개가 생기죠. 그 말인즉 뭐 테두리 색깔, 안쪽 색깔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검정 테두리를 뭐 빨간색으로 하고 안은 테두리 하나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 세 개 여러 개 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뭐 여러 다양한 두께를 만들 수 있는데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하나만 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크게 베벨 사이즈도 이렇게 커지는 건데 이거를 안 건드리는 이유가 이 안에서 어차피 건드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마스크 자체에 동그라미 같은 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 조금씩 각을 집니다. 로우로 하면 완전 각이 지고요. 당연히 익스트림으로 하면 완전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대신 여기 뭐 버텍스라든지 이런 면 수가 높아지면서 컴퓨터 퍼포먼스에 문제 좀 부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뭐 어울리는 걸 쓰면 되고요. 요 플리커는 뭐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상관없긴 한데 뭐 나이키라든지 아주 끝점이 세밀한 날카로운 패스를 갖고 올 때는 뭉뚱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0으로 해주면은 되게 날카롭게 되는 편이 많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익스트루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뽑아내는 것만, 익스펜드 엣지는 이 스마일한 글자 자체에서 두께와 뭐 이렇게 날씬하게 하는 거. 하지만 어느 정도 하면은 이 면들이 다 왜곡이 나니까 이거는 알아서 해주고요. 베벨 사이즈라는 것도 뭐냐면은 일단 이 베벨 세그먼트부터 제가 0으로 하겠습니다. 꺾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각도. 그리고 베벨 뎁스라는 건 이 꺾이는 각도의 높이입니다. 앞으로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이런 걸 본인이 뭐 적당히 원하시는 걸 하면 되고, 이 베벨 사이즈란 건 지금 이 가운데 꺾이는 사이에 라인을 몇 개를 줄 건가. 그러면 많이 줄수록 뭐 부드러운 느낌이 들겠죠. 대신 면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이건 본인이 어떤 표현을 할 건가 뭐 그런 거고요. 그냥 막 눌러보세요. 뭐 저도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거의 안 누르고요. 이거는 그냥 아웃라인으로만 뽑는 거고요. 텍스트 자체를 두께 뭐 특수한 경우에 쓰겠죠. 뭐 이 정도. 뭐 이런 걸 줬다 치면은 이렇게 금방 뭐 뽑을 수 있습니다. 뭐 기업 로고든 아니면 간단한 3D로 텍스트 모션을 주는 씬을 할 때는 이렇게 금방 뽑을 수가 있는데, 이거의 단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얘는 지금 스마일이라는 어떤 텍스트 3D 자체 이 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로테이션을 준다는데 이건 위치니까 당연히 통으로 돌 거고, 파티클을 돌려도 통으로 돕니다. 근데 나는 뭐 SMA, WILL 각각 뭐 변화를 주고 싶다, 제각각, 그럴 경우는 이를 여기서 바로 했을 경우에는 이 파티클 락에서 멀티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는 순간 이 개별이 다 각각의 어떤 위치 값을 갖습니다. 이 체크를 한 다음에 뭐 그냥 눌러보세요. 사이즈는 그냥 사이즈고요. 통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지만 통으로 커지잖아요. 근데 지금 S가 커지고 M이 커지고 막 이런 거, 이런 점. 이거 특징을 보세요. I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아래의 짝대기와 이거의 짝대기의 중심점으로 변화가 됩니다. 뭐 이런 거고요. 어쨌든 로테이션을 준다 해도 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돕니다. 이 i가 각각 돕니다. 그 말인즉 한국 뭐 사실은 대문자에 적합된다는 거죠. 가장 유용한 건 대문자 영어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런 식으로 대문자에게는 대문자 영어에게는 가장 유용한 뭐 효과인데 한글에게는 상당히 취합합니다. 왜냐면 자음과 모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면은 뭐 시옷 따로, 으 따로, 미음 따로, 아 따로, 뭐 동그라미 따로, 이 따로, 리을 따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스 자체가 도는 게 아니라 S 뭐야 이거 시옷 하나 들고 이거 따로 달고 막 이응 따로 돌고 이런 겁니다. 보통은 이런 모션을 주는 게 옳지가 않잖아요. 뭐 S 스자, 맞자, 윌자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지. 뭐 어쨌든 엘리먼트 자체에서는 이게 단점이고 처음에 강의했던 것처럼 강제로 하고자 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가다를 하는 거죠. 뭐 스 하나, 마 하나, 윌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일일이 다 뭐 스, 마, 윌 그리고 앞에 했던 것처럼 익스트루드 해주고 하나하나 배치해서 그거 자체를 옥스 시스템 저번에 강의했던 것처럼 1, 2, 3을 지정해서 여기서 하나하나 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되게 멍청한 방법이고 물론 글자 수가 작으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결국은 계속 말했지만 뭐 3D 뭐 맥스든 뭐 각자 뭐 C4D든 거기서 갖고 와서 그냥 여기서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임포트에서 불러오면 오브젝트 하나만 불러오지만 시퀀스를 불러오려면 이 파일에서 임포트에 3D 시퀀스라는 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뭐 각자 3D 파일에서 시퀀스를 불러온 것들이 있으면 열어주면 되고요. 뭐 시네마 4D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그냥 C4D 하나만 있어도 애니메이션이 기본적으로 불러오니까 이런 거 그냥 OK 눌러주고요. 얘는 스케일이 상당히 작나 보구나. 얘를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1부터 89라는 이런 베이크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미 시퀀스를 뽑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은 안 좋고요. 1부터 89라는 키가 있으니까 89 89를 적고 3번을 물론 시퀀스니까 지금 그냥 플레이를 하면 제가 한 글자씩 이렇게 돌아오는 걸 만들어 왔습니다. 순서대로 이런 애니메이션이 저절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제어를 하고 싶으면은 이 파티클하게 이거 베이크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이거 뭐 플레이백 스피드라고 있는데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1부터 89라는 키가 있었죠. 그거는 여기서 1부터 89니까 0에선 88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제어가 되는 거고 이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작점을 제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룹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플레이를 100으로 뭐 하지 않은 이상은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는 편이고 뭐 이걸로도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간다는 효과를 주고 싶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되지만 뭐 제약 같은 게 있습니다. 뭐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얘를 1번으로만 해놨지. 요 애니메이션 엔진을 쓸 건데요. 또 저번에 강의에서 잠깐 했던 것처럼 얘를 1과 2번으로 해놓고 Shift 눌러서 1번과 2번의 값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2번을 바꿔줄까? 1번은 뭐 1번을 바꿔주겠다. 시작을 똑같이 멀티 오브젝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뭐 멀티를 안 주면은 이 값이 제대로 안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제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둘 다 멀티를 해주고 시작 키를 얘를 뒤집어 놓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멀티 어디였냐? 멀티에서 로테이션의 y 값을 이렇게 돌아서 1이라는 회전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3번은 꺼지고 3번 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엔진을 틀어주면은 어딨냐? 애니메이션 엔진 1번 스타트 1번에서 2번 그룹으로 가져라. 똑같은 걸 해주고 애니메이션을 대충 이렇게 100으로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뭐 한 바퀴씩 돌아야겠죠? 뭐 디렉션이니까 순서대로 이쪽으로. 근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멀티 오브젝트의 좀 한계인데, 이 회전이 뭐라고 하냐? 180도 이상 먹지가 않습니다. 180도 이상이면은 또 반대편 180도에 가까운 걸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돌지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하면은 순서대로 돕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고려해서 모션을 뭐 쓸 수는 있겠죠. 그 말인즉 뭐 카메라 밖에서 이 정도 돌면은 들어오겠죠. Z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뭐 각도가 상관없죠. 뭐 한 바퀴를 도든 대충 뭐 180처럼 각각 돌아갈 테니까 이렇게 야매로 키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제자리에서 순서대로 돌아간다 이런 거는 제약이 많죠. 다시 말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3D 자체에서 어떤 모션을 갖고 와서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제어만 해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고요. 또 뭐 있냐? 애니메이션 엔진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써요. 뭐 저번에도 얘기한 거 있겠지만, 저 애니메이션 엔진에서 좀 쓰는 걸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귀찮고,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엘리먼트에서 뭐 텍스트를 쓰고 싶다면 통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얘만 고정하고 카메라랑 뭐 재질을 입혀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상황에 본인이 뭐 3D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유도리 있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뭐 고려해서 쓰는 게 좋고요. 3D를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무조건 좋습니다. 아까는 뭐 시퀀스를 불렀고, 이번에는 제가 그냥 이 OBJ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OBJ 파일 하나고요. 제가 쓰는 3D Max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미 아작을 이 텍스트 자체에 아작을 내놨습니다. 뭐 그러고 옵티마이즈 해주고 뭐 바닥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어떤 간단하게 어떤 씬을 하나 만들자 하면은 얘를 좀 내려주고 얘를 반사를 주고 미러 서페이스 얘를 3번으로 주고 애니메이션 엔진을 쓰기 위해 얘를 2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씬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카메라 앵글을 조금 더 광각으로 잡아주고. 왜 이렇게 밝아? 갑자기. 뭐 이런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1번과 2번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뭐 박살나서 위로 올라간다거나 꼬랑지부터 뭐 그런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멀티 해야지. 일단 내가 아작을 냈기 때문에 멀티를 체크해주고, 2번도 멀티를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1번은 가만히 있고 2번에서 뽀개져 있으니까 얘를 포지션을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할 거니까 좀 위로 하고,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주고, 얘를 이제 멀티해서 회전도 랜덤하게 주고, 이 정도 속도. 스캐터로 랜덤하게 뽀개주고, 약간 제 마음대로 좀 준 다음에,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대충 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 엔진을 켜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체크해주고, 애니메이션 뭐 하나 둘셋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뭐 이 정도 하면은 얘가 뭐 이렇게 박살나는 모션이 되겠죠. 근데 아래부터 박살나면 이상하니까 지금 디렉션이네. 뭐 디렉션도 상관없겠죠. 방향성을 가지니까. 디렉션의 디렉션의 옵션, 이게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로인가? 뭐 대충 만져보면 어디 돌 거고요. 내가 꼬랑지부터 하고 싶었으니까 여기랑 뭐 이런 걸 건드리면 되려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뭐 라디얼로 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위주로 할 거니까 양쪽에서 되는데, 듀얼 포지션 위쪽으로 가고, 나는 구석탱이부터 하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뽀개지는 모션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런 거는 한번 이런 거 하면은 여기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긴 하지만 뭐 슬로우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건 뭐야? 왜 이지아웃을 했는데. 아이 몰라,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모션을 줄 수 있겠죠. 뭐 카메라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여기다 뭐 재질을 입히면 뭐 이상한 쓸데없는 뭐 그런 게 될 테고, 또 재질을 입혀볼까? 뭐. 귀찮으니까 그냥 그런지 텍스처 하나 갖고 와도 되고, 그냥 구글에서 그런지 치면 나오잖아요. 그런 뭐 그런 거 찾기 싫다 싫으면은 뭐 여기 강의에서 계속 말했지만 만들면 되죠. 뭐 그냥 간단하게. 플렉티컬 노이즈로 뭐 대충 뭐 이렇게도. 뭐야 이거? 저 이거 모릅니다. 그냥 대충 눌러보는 겁니다. 안 되나? 스케일.
뭐 이걸로 쓰죠. 뭐 어차피 뭐 대충 할 거니까. 커스텀 레이어에서 텍스처 맵에서 플래티컬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뭐 바닥에 플래티컬 노이즈가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테스트 회색을 줘야겠구나 나중에. 인사를 조금 삐딱하게 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시꺼먼 거 줄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거 귀찮으니까. 어우 너무 어둡네. 바닥을 뭐 대충 만들고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너는 필요 없잖아. 아니야, 필요한가? 리플렉션이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잠깐만 내려서 바닥 좀 봐야겠다. 얘 오브젝트를 누르고 Z를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뭐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리플렉션이 안 사네. 뭐 대충 뭐 이렇게 하고. 얘는 또 왜 안 건드렸어? 뭐야 이게. 아무리 어두운 재질이라도 사실 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하여튼 막 이렇게 재질 주면 뭐 이런 게 생길 거고요. 애니메이션 엔진 이거랑 애니메이션을 개인적으로 쓰는 거, 저는 이 큐브 같은 걸 좀 많이 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막 이상한 키를 많이 건드렸으니까 이거 다 지울 거니까 그냥 4번에다 두고요. 이것도 박스를 여러 개 그냥 붙여온 거고요. 4번으로 치면은 이건 다 쓸데없는 거고, 지금은 애니메이션 엔진을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엔진 쓸 거면 또 2개 지정해야지. 헷갈려. 4, 5번으로 설정하고요. 카메라 너무 필요 없고 다시 그냥 앞으로 그냥 10으로 하자. 뭐 제가 임의로 갖고 온 박스에서 4번, 5번 애니메이션 엔진, 당연히 멀티를 해줘야 될 거고, 4번도 당연히 멀티를 해줘야 될 거고, 얘는 시작점이니까 뭐 가만히 있다 치고, 뭐 가운데에서 박스가 뭐 깨져서 날라오는 모션을 만든다 치면은 두 번째 놈은
일단 앞으로 와야 할 테고, 그 다음에 스캐터 쪼개져야 될 테고, 뭐야, 왜 안 되지? 이게 어려울까? 아, 쪼개졌구나. 쪼개져야 할 테고, 그 다음에 일단 4번을 꺼주자. 아니, 뭐야, 이거 뭐 건드린 거야? 이 정도 하고, 스케쳐 쪼개졌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어디 있어? 로테이션. 이런 거. 너무 많이 돌리네. 그 다음에 다시 애니메이션 엔진 가서 스타트를 4, 엔딩을 5 해주고, 지금 그걸 라디얼로 하고, 키 0에서 100으로. 지금 눈 껐지? 4번에 눈을 다시 켜주고. 그러면 이런 박스가 있다가, 이렇게. 이상하지? 그래. 4번인데 5번이 됐다. 이게 맞죠? 가운데 덮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건드려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960에 540 이지인 라디얼. 그래. 뭐 이런 모션이 됩니다.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하지? 이상할 수 있는데 키를 잘 주면 돼요. 스캐터를 10 2 근데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맞나? 왜 뒤로 튀어나오는 거 같지? 뒤로 튀어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상하구나. 그래,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는데. 그리고 스무스 키 렌즈가 너무 광각이니까 기본으로 좀 잡아주고, 스무스는 범위니까 범위 좀 줄여주고, 랜덤하게 조금 박살나게 하고, 이 자체적인 랜덤 쪼개지는 걸 변경하고 싶으면 이건 막 건들면 되는 거고. 몰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막 이상한 것들을 때려주면 그냥 있어 보이니까 그로 때려주고, 섀도우 때려주고, 호구 좀 때려주고. 뭐 이런 기능이 됩니다. 여러 응용이 가능하겠죠. 뭐 튀어나오는 게 아니면은 막 회전하는 거 하려면은 180도 기준에서는 되니까. 이렇게 하면 왜 튀어나오냐? 스캐터를 줬나? 스캐터 줬군. 그러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될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을 막 설정할 수 있고요. 디렉션 한 방향으로 하려면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도는 거.
지금은 랜덤 값을 조금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랜덤 값을 안 주면 그냥 면처럼 돌 거고, 각도를 조금 조절해 주면은 뭐 위아래서부터 순서대로 뭐 도는 뭐 이런 의미 없는 모션을 줄 거고, 회전은 뭐 Y를 하든 Z를 하든 뭐 이런 것도 줄 수 있고요.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씁니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 엘리먼트 자체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자 3D 파일에서 뭐 UV를 갖고 와서 돌면서 텍스처가 다른 게 보인다거나 뭐 그런 효과도 줄 수 있고요. 그냥 의미 없이 이런 박스 돌리기는 뭐 엘리먼트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 이 정도 강의하고 잠깐 나가봐야 돼서 나머지는 나중에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엘리먼트 강좌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고 다시 새로 하려니까 상당히 흐름도 끊기고 귀찮아지는데, 빨리 쫑을 내야죠. 뭐 애니메이션 엔진 같은 거를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파티클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 뭐 예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티클들이 텍스트가 되고 그런 걸로는 개인적으로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떨 때 이런 파티클을 주로 쓰느냐 라고 하면,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건물 같은 것들로 씬을 만들 때는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뭐 나무 같은 거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3D로 나무 오브젝트를 하나 갖고 와서 나무 같은 거나 건물 같은 걸 할 때는 이 얼라인을 바텀으로 해줍니다. 그 이유는, 얘는 뭐야? 스케일을 키워도 이 바닥 기준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 거고요. 상당히 면이 많네. 이거는 뭐 제가 어떤 공연 영상에서 뭐 만들려고 갖고 온 나무 같은데, 그냥 써야지. 그리고 얼라인을 대충 움직여서 이 가운데 기준으로 맞춥니다. 뭐 대충 됐고, 이 컴퓨터가 좀 구려서 이런 거를 많이 불러오면은 컴퓨터가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무로 어떤 씬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의 같은 경우는 주로 3D 그리드를 쓰고요. X, Y는 필요가 없으니까 0으로 하고, 뭐 대충 8개만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좀 못 버틸 것 같아서. 이 쉐이프 스케일은 판때기가 커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본인이 납득이 가는지 뭐 잘 보시고요. 일단 이 판때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 더 키워야지. 300 정도 키우고, 한 500 정도 키우고, 뭐 이 정도 400? 450, 400. 뭐 수치는 모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랜덤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치고, 엄청 긴 나무네요. 그러면 스케일을 조금 랜덤하게 해서 뭐 한 35. 그럼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거는 뭐 작고 그러겠죠? 40으로 할까? 그리고 정방향이니까 조금은 이 회전도 랜덤하게 배치하도록, 랜덤 Y가 돌아가니까 Y로 대충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랜덤 하면은 삐뚤어지기 때문에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Z도
뭐 한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배치를 너무 정으로 너무 올바르게 되어 있죠. 좀 흐트러주고 싶을 때는 스캐터, 리플렉터에 스캐터. Y로는 위아래 값이니까 필요가 없고, 이 X 값을 조금 뭐 한 100 정도? 많이 움직이는구나. 뭐 50 정도. Z도 대충 한 50 정도. 그러면 좀 랜덤하게 배치가 돼 있을 거고요. 뭐 끝났네요. 배경을 뒤에다 만들어 준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명 같은 걸 넣겠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배경을 조금 더 밝게 좀 해볼까? 그래야 포그 효과를 좀 내려니까. 뭐 이런 암울한 배경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씬을 구성하고요. 이 틀 자체를 좀 줄이고 싶을 때는 이 파티클이 아니라 이 쉐이프를 줄이면 될 텐데, 이건 뭐 줄일 필요가 없겠구나. 뭐 어쨌든 뭐 이런 어떤 나무 배경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숲 배경을. 이럴 때 많이 써요. 저 같은 거는 그 건물이거나 이런 나무를 쓸 때 뭐 땅도 만들고 뭐 그러겠죠. 사실 여기서 하려는 거는 여기서 이 포그를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포그를 하면은 말한 것보다 이렇게 보셔야 좀 이해가 가니까, 이런 멀리 있는 거를 이 색깔로 이제 묻어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기능이고, 좀 자연스럽게 묻어내는 뭐 이런 포그 기능, 이런 거고요. 뭐 이겁니다. 뭐 이거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나머지는 뭐 얼추 다 했던 것 같고, 그 OBJ라는 파일에 대해서 3D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OBJ라는 게 뭐 이제 와서 말하기가 좀 늦긴 한 것 같은데, 3D 프로그램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야 같은 경우는 본래는 어쩌고저쩌고 .ma, 애프터 이펙트는 어쩌고저쩌고 AP 파일이잖아요. 3D Max는 어쩌고저쩌고 .max, C4D는 어쩌고저쩌고 C4D, 뭐 이런 파일명을 갖고 있는데, 그 다른 서로 3D 프로그램들끼리 모델링을 주고받을 때 어떤 공통적으로 주고받는 파일명이 OBJ입니다. 그래서 뭐 파티클이나 뭐 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폼이나 엘리먼트에서 3D 파일을 불러올 때 주로 OBJ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OBJ가 그런 아웃풋, JPG 같은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엘리먼트에서는 뭐 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값들만도 따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본인이 원하는 특수한 어떤 느낌의 모션을 내고 싶을 때는 뭐 이런 값만 이용해서도 낼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거의 쓸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뭐 월드 포스 같은 걸로, 공연 회사에서는 이런 효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게 뭐냐면 본래 값이 어디냐, 뭐 어떤 막 제가 재질을 다 제대로 줬다고 치고 이게 본래 값이고, 여기서 월드 포스라는 값을 따로 열어줘서 이 Z 값을 하면은 뭐 이렇게 신색이 이렇게 쭉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보시면은 제가 가장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루마 매트나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겠죠.
뭐 이런 투사이드를 해주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는 거고, 이 패던은 시작점과 끝점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하고, Z 값을 대충 준다고 치면은 공연회사 같은 데에서 쓸데없이 막 할 거 없을 때 뭐 이런 걸로 효과를 많이 주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이나 뭐 이런 나무나 있을 때, 그러면 얘를 뭐 애들을 친다거나, 그러면 얘가 뭐 카메라가 막 돌아가면서 어떤 이상한 모션이 더해지겠죠. 뭐 색깔을 따로 입힐 수도 있고요. 뭐 이 흰색만 뽑고 싶을 경우는 그냥 간단히 뭐 여러 기능, 여기서도 뭐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냥 두 개 복사해서 루마 매트를 때리면은 얘만 알파 값이 오겠죠. 그러면 얘한테 색깔을 매겨서 애들 치면은 뭐 색깔이 먹는 효과가 나올 테고요.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응용을 하면 됩니다. 기본으로 썼던 효과들로. 뭐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뭐 그런 효과를 같이 더해야겠죠. 대신 근데 월드 포스라는 거는, 월드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 전체에 고정된 절대값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들어가면은 이 값도 변하기 때문에 이 수치도 다시 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걸로 다 일일이 뭐 뽑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어떤 값들을. 그림자나 뭐 디퓨즈나 리플렉션이나 그런 걸로 따로따로. 그러면은 엘리먼트 이제 강좌는 제가 아는 건 거의 대충 다 했던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애프터 이펙트 뭐 실무 뭐 예시를 드릴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딱히 만들고 싶은 것도 없고, 입금이 돼야 이렇게 억지로 만들지 뭘 하지. 뭐 어쨌든 열심히 독학을 만약에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은 책들과 병행하면서 이 허접한 강좌를 보다 보면은 뭐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만 끝.